예, 지금부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게 된 것은 부산경실련이 지난 7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TF팀을 꾸려서 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간 결과물로 오늘 네 분의 발제와 함께 시민사회와 부산시 그리고 각청의 의견을 듣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예산 편성에 관한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제까지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네 분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민 분과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한 거는 사실은 메인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나눠오다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냥 질문을 던지고자 사실은 내용을 준비를 했고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예산 편성 시에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 예산 제도가 이 취지에 절대 어긋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최초에 참여 예산제가 도입되었던 내용과 비추어 봤을 때도 크게 어긋나는 점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 제도를 정작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정책 제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문제로 한번 지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사업 제한 제도 혹은 정책 제한 제도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몇몇 사업 제한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주민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게 하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예, 표면적으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체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를 참여 예산 제도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제한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참여 예산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시민사회의 역량이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예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그리고 그 대표성을 가진 주민 조직이 있어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민사회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 탓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부분의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역할을 참여예산제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영향력이 사실상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확대가 되는데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전문가주의, 관료주의가 약간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내용에는 써놨는데 사실 주민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행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은 이 부분이 가장 아마 게이트키핑이 많이 되는 과정일 텐데 담당 부서에서 적정 부적정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안되면 그것은 이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라는 것을 일단 행정부의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내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그 걸러낸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행정부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의회로 넘어가서 이제 심의 의결 결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의견이나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행정부 예산안이 이제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행정부에 대해서 요 예산제를 통해서 이제 합리화되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참여 예산제의 성과가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예산의 내용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이제 참여 예산제의 성과다라고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주민 통제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통제력이 매우 낮은데 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장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실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가 않으면은 그게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사실 지역별로 총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의 예산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실의 주민 참여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방향으로 하나 제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다 짠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는 사실 교량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사실 복합적으로 주민조직으로 복합적으로 사실 요구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조율하고 통제하고 이제 잘 운영을 하는 참여예산제를 잘 운영하는 역할로서 충분히 자리를 맺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조례나 제도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평의회를 도입을 하자라는 문장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도입되어서 사실 계속 참여를 하게 되어야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예산제가 기왕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좀 활용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평생교육으로서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런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상 예산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책의 제한 정도로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절차나 행정이 너무 중심이 돼서 실제로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시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방성애 사무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한 구성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실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기 위해서는 시행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89년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그레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1990년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지방정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엔은 이 제도를 세계 40대 모델 시민제도로 선정을 하고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협의 모델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보다는 직제 개편이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부 개정이 많이 있었으며 현실성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면 개정이 큰 변화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2015년 7월 15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원을 100명으로 증가를 시키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 그 당시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는 전문가 추천 방식이 없어지고 공개 모집을 늘려 운영하는데 아직도 부산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시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이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 중 최종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 담당 부서 공무원이 구성된다는 것은 간의 주도적이고 행식적인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공무원들이 회의 운영에서 참여하는 것은 위원장이 민간일 경우에 시정이나 구정 여건을 잘 모른다고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걸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격을 갖춘 민간으로 탈바꿈할 필요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구성에서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여 대학생, 다문화, 장애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자치구는 검정구, 동대구, 해운대구이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부산시와 해운대의 경우인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를 하나 담당 공무원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부산시의 경우 연구회는 위원 중에서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2019년에 연구회는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의와 지역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총회 결수들은 평상석 1년에 1 내지 2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나 분과위원회를 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지역구들이 아직도 있고, 각 지역별 주민 제한 사업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하기도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현장 방문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학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구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2018년, 2019년에 이르러서 주민참여 예산학교와 예산위원들을 위한 심화 과정의 교육을 하고 있으나, 본청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 지역의 구에서의 교육들이 가름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예산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예산 학교는 형식적으로 예산 학교를 하는 곳은 예산 담당 공무원이 구정의 예산 운영에 대한 것을 예산 학교라 하여 진행하는 자치구가 있어 실질적 예산 학교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끔 있어서 상시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학교에 참여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필요한 것은 위원회 수를 각 구에서 지역에 조금 넓혀서 활동하는 것이 좋고, 주민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며, 단위별로 이제 반상의 자료나 전달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음에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무작위 선정을 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성별, 지역별, 계층별, 다문화 등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구성 인원을 모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위원회를 해서 청소년, 청년, 대학생별로 구성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회의, 지역총회들이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인식의 변화와 시민 의식으로 의견 수렴의 지역총회나 분과별 총회, 모바일 인터넷 투표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주민 제안 사업의 공모 방식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주민 제안 공모 방식은 유지하되 참여예산위원 전문가 행정부서에 참여하는 협치를 통해서 충분하게 도의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제안하는 방식, 주민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은 의견만 제시하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의 운영 과정에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와 지자체 간의 협력적 관계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의 전환에 따른 동별 지역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시와 구군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만 대부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방송에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 경실련의 한가희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예산 학교의 교육 방향성 제안을 할 건데, 작년이죠. 2019년도에 처음 이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어쨌든 위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을 제가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런 점에서 있었던 어떤 교육을 받았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점,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산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의 어떤 교육은
보통 처음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와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전문반을 위주로 하는 예산학교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의 모두 다 하나는 기초반이고 하나는 심화반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뭐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원하는 시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런 대상의 모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 강의 내용에 차별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초반이면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하고 심화반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위주로 내용을 듣는데 위원들이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회의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내용을 담았어야 됐는데 심화반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시에서는 일단 먼저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부터 민간 전문기관의 대행으로 운영을 상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청년,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분야별로 복지, 환경 등의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횟수나 운영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부산시보다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의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 예산학교 운영 현황도 비슷했습니다. 뭐 참여예산위원회 심화교육을 하고 또 시민 대상의 어떤 기초반 어떤 예산학교를 하고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하고요. 또 읍면동 지역회의 컨설팅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또 그 예산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서 심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산시에서 했던 것과 타 지역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 부산시에서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간의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듣는 대상들도 일반 기초반을 시민들 위주로 하고 심화 과정은 일단 우리 이제 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 위주로의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 교육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 바탕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실습 과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의 지역 회의를 통해 주민 제안 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제도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어떤 회의를 주도하는 대상들의 교육은 또 다를 겁니다. 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분들의 어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위원장들의 어떤 그런 민주적인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실습 교육은 제가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들이 하는 것 중에는 주민제합 사업을 평가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평가하는 방법과 의견서 작성법, 사업별 우선순위 성정 방법,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이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그런 교육들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학교의 다양화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청년, 장애인 등 특정 계층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었거든요. 부산시에서도 청소년이나 다른 특정 계층분들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나 다른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복지나 환경, 노동, 교통, 지역 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건데 이런 분야별 관심사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모셔서 실제 그 주민 제안 사업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학교 어떤 교육을 지금은 시에서 주도를 하고 그리고 전문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서 어떤 교육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상설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민간기관들이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의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 방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요. 현장에서 일단 직접 목소리를 듣는 어떤 시민사회의 역할이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의 어떤 교육 방향성을 한번 제안해 봤습니다. 예, 한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희 간사님께서는 그 예산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학교가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만 할 것인지 실제로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예산학교의 어떤 그 질이라든지 내용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가 실제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만 주민들이 어떤 예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네 번째는 우리 송정환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주민 제안 사업의 선정 과정과 바람직한 주민 제안 사업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지지에 맞게 하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 편성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분권화시키면서 권력 이양이라는 취지를 통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선호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투표함으로 인해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 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인해 지방의회와 심의의결 등의 단계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방재정의 운영의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정성 확보를 할 수 있으며 행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정부 예산 구조와 지방 예산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은 당연히 참여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도 있습니다. 민주성보다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능률성에 주민 참여가 지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의 예산에 대한 인식과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안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진행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쟁점을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표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주민의 특성별로 성별, 연령별 등으로 과소 혹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지방의원의 참여로 인한 정치적으로 주민들이 동원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무리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중구난방 형태로 의견이 도출되기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별 갈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참여 예산의 적용 및 참여 범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총 예산 대비 주민 참여 예산제에 편성된 예산 비율이 적정선인가도 구분을 지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산 편성의 지역 편차와 갈등이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래도 지역별로 그리고 성별로 과소과대되지 않게 잘 분배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별 위원회 균형있게 위촉하더라도 접근성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똑같이 각 구에서 10명이 배출된다, 위원들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10명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와 1명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 거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고 말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두 제안자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가 제안을 하고 어느 누가 원하는 취지에 흘러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다. 주민 제안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방의회의 입김으로 인해서 제가 주민으로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의 공약으로 이행했다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발제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제안자를 확실하게 좀 하자. 제안자를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안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2020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계획안을 보면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표지석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진행을 하여서
정말 주민이 제안해왔다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도 2019년도부터 모집을 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활성화시켜서 사후 피드백을 좀 강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제안 사업을 할 때 민원성 제안 사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원성이라고 해서 배제시킨다기보다는 지역 밀착형 제한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실사를 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히 개인의 요구인지에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은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 의원님께서는 2기에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제안 사업의 바람직한 내용 또 선정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제안된 사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가 사실은 이제 고민거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앞서 언급했던 예산학교 과정이라든지 또는 제안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또 수기 민주주의 과정 이런 것 통해서 이것을 보완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분의 어떤 발표를 통해서 이 시민 제안 사업 또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어떤 참여 범위 또 그다음에 이러한 그 예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행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또 어떤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 발표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지정 토론을 통해서 이 네 분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켜가고 우리 고민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서두산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원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을 좀 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청년들로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령 분포를 보면은 20에서 30대 100명 중에 26명으로 적지 않은 그런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령이 꼭 청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잘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시에 좀 더 청년 정책 및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등과 같은 그런 관련된 활동 경력이 있는 청년이거나 관련된 직종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청년들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그 예산 편성 사업이 110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환경 개선 그리고 시설이나 장비 등의 설치 등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현재 4개 정도인데요.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은 참여와 일자리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현재 최근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뭐 청년의 참여 등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청년의 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제한되고 선정되지 않은 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관련된 복지의 증대, 그리고 활동 경우에는 청년 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상담의 확대나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청년 생활권 내의 그런 확보 등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히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라든지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활동을 하면서 좀 더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고 뭔가 수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론의 장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종환 위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때까지 이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한도 비교적 그 다른 분야라든지 다른 대상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왜 선정이 잘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조금 선정이 되거나 좀 제한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위원회 구성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 15명 정도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중에 청년위원이 한두 명씩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수결로 정한다고 하면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뭐 교통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투표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따로 그냥 청년들을 따로 의견을 해서 올리는 게 더 선정이 잘 되지 않겠나. 그냥 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투표해서 올린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가소될 수밖에 없고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 4기, 5기에서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활동하면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배제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배제가 될 때도 있고요. 청년이 그냥 제안하는 사업에서도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민선 7기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청년의 시정 참여입니다. 그 여기에 맞춰서 일부러 청년들의 제안 사업을 몇 개를 끼워 넣지 않았냐. 한마디로 약간 저는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전에도 충분히 제안을 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안 됐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제 청년들의 사업에 선정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고맙다고 느끼고요. 청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도 많은 제안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방성희 의원님께서 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뭐 현상들을 좀 풀 수 있는 대안이랄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건 있을까요? 타 지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만의 의제를 만들고 정책을 제안해서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사하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병훈 의원님 모셔서 두 번째 지정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노태민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큰 공감을 가졌는데 이 시민의 어떤 기대에 주민참여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응을 하고 있는지 또 대의제를 보완하는 어떤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는 어떤 과정들을 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향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노태민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현재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행정기관의 사업의 합리화, 그다음 성과 부풀림, 낮은 주민의 통제력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친 어떤 관주도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토론에 오기 전에 2013년도에 그 한국지방자치연구학회 이제 학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놓은 것이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종환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어떤 쟁점으로 뭐 대표성 문제, 형식적인 운영, 그리고 정치적 이용, 시민 역량의 부족, 그리고 비전문성을 가진 어떤 시민 참여로 인한 어떤 전문성 결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 방송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산의 다양한 어떤 그 위원회나 다양한 요소의 어떤 그 모임들을 통해서 주민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 사업화시키는 어떤 단계. 시민들 보고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뭐 제안해라는 것은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치 있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민간 협치적 차원에서의 어떤 뭐 협치 지원관 제도를 지금 잘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행정과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결의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 그리고 의회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심의하고 뭐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은 주민 설명회라든지 시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어떤 과정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정환 위원님께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성 결여에 따른 어떤 참여예산 제도의 어떤 폐해 이런 어떤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문가들과 행정 뭐 전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끼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해주는 어떤 역할을 또 따로 해주는 어떤 이완화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뭐 진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위원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우리 한가희 간사님께 그 아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어떤 맞춤형 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배운 사람도 어렵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시민들이 예산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정을 이해하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예산이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간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옆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 한가희 간사님. 일단 뭐 다양한 계층의 어떤 다양한 분야별 어떤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11월 달에 교육이 아니라 워크숍이라는 거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들이 다 모여서 사업을 만들고 의논해서 이제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방법까지 만드는 걸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왜 위원들을 모아놓고 11월 달에 그걸 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이거를 실제로 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평가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제안까지 하면은 훨씬 더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사업들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 일단 그런 분야에 별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제안서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사업적인 제안서들이 좋은 제안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시민 제안 사업을 받으면 제가 활동할 때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런 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부산시에서도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께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그 교육청의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마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만한 분들이 한두 분씩 꼭 함께 하세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리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혹은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주민들이 하자라는 게 사실 이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이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민들에게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 제안을 갖다가 제안서까지 완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채택되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YWCA 여진경 정책기획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는 2019년 9월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생각한 바를 좀 생각하면서 추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참여 예산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 예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지방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참여 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지금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 대축제 오프라인 공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산 지역 주민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오프라인 공간을 주민 참여 대축제 1회선 기회가 아닌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참여 공간의 확장은 현재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조금 더 고민했을 때 주민 대상 주민 참여 예산제 전반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것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공개 모집 비율은 70%로 높은 편이지만 계속해서 공개 모집 비율은 좀 증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 모집에서 그 장애인,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귀하자까지 저희가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문성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7월 10일에 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회, 협의회, 자문단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방송의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2019년에 부산시 연구회가 폐지되었다는 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조항 신설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세워서 주민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전문성과 관련한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활성화입니다. 예산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이므로 부산시 또한 구군의 행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학교를 서울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다양한 예산학교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교육 방법도 일반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실습도 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사회통합과의 참여예산팀장으로 계시는 임윤조 팀장님 모셔서 네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점보다는 우리 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018년도 민선 7기 출발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담팀인 참여예산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시정참여도시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지역참여행과 주민자치회영을 포함해가지고 주민제한사업 참여 유형을 확대하였고 두 번째로는 주민제한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일 주민제한사업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의 접근성을 간소화하였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축제형 주민 참여 예산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과는 달리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았지만은 첫 해인 만큼 저희들이 시민이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구성 자체를 시민들이 다 구성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 다니며 주민 제한 사업 발굴하기도 실시했습니다. 예산학교를 이수제로 마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는데 예산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단 조례에 이수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홍보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제안마당과 찾아가는 설문마당을 통해 가지고 25회를 개최해서 홍보에 직접 찾아다녔고 온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홍보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이용해서 주민참여 홈페이지를 구성하였거든요. 이러한 거는 타 시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직접 시민들이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사업이 의도된 사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거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시민들까지 하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집행에까지도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로 전담팀이 생기고 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마당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제한 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런 성과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보여주신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오늘 부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치렀습니다. 네 분의 오늘 발제와 또 네 분의 지정 토론을 통해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예산을 실제로 부산시 예산에 반영시키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오늘 이 정책 세미나의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예산을 정말로 편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통해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부산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주신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 시민들께서 정말로 내가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하겠다는 이러한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